저희가 12시 반에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시 반 잘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이어서 설명드리면 멸균 공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멸균이 주사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사기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멸균, 이제 이오가스 멸균을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이오가스 멸균을 가지고 주사기를 가지고 제조를 하시고 포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멸균을 하고 그다음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 주사기가 멸균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봉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무균 시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은 이제 다시는 판매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매번 이제 멸균할 수 없으니까 이런 멸균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정해진 조건대로 멸균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공정에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루틴한 방법을 거쳤을 때 우리가 무균한 상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멸균 밸리데이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검증 또는 검사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100% 검사할 수 있는, 검출할 수 있는 이런 공정이다 그러면 저희는 굳이 밸리데이션을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검증만으로 충분한 공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검증 밸리데이션 통해서 우리는 샘플링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역시 검사만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 공정은 멸균, 클린룸, 그다음에 메디필 테스트, 무균 충진 공정, 그다음에 포장에 대한 부분, 건조, 동결, 도금, 사출 성형,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제한이 있는, 검사에 대한 제약이 있는 그런 공정은 이게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그런 공정이 유지되었을 때 우리가 일정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입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수동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밸리데이션 할 필요 없이 검사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품질은 검사와 시험만으로 보증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FDA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FDA에서 인스펙터들이 나와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현장에 대한 부분, 제품에 대한 부분, 서류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다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주로 보시는 것은 어떤 검사를 잘했냐 안 했냐 이쪽보다는 이렇게 필요하면 URS 또는 DQ, IQ, QPQ 또는 밸리데이션이 잘 필요한 공정에 그런 밸리데이션이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보안을 내도 보통 그쪽 위주로 이렇게 보안을 많이 내시는 편이죠. 그래서 FDA에서는 이렇게 밸리데이션이나 적격성 평가에 큰 비중을 두고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품질 보증을 위한 과학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국제적인 품질 보증의 규정으로서의 측면이 있다. 근데 국내 의료기법에 따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앞서 이제 ISO 13485 우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규격 고시에서도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법적 요구사항을 당연히 만족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수출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해당되는 규격대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으로 가게 되면 IS 13485 2016년에 따른 심사를 하면서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증받게 되겠고요. 미국은 또 미국대로 CGMP, 커런트 GMP에 따라서 심사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품질 보증 측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련의 절차, 정해진 절차, 그다음에 과학적인 방법,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이제 하게 됨으로써 일정한 루틴을 갖고 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든지 경험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의도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부분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기기를 할 것인가, 밸리데이션을 할 때 어떤 기기를 할 것인가, 어떤 설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떤 공정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시험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대한약전 방법을 쓸 것이냐, KPL을 쓸 것이냐, 유럽 약전을 쓸 것이냐, 일본 약전을 쓸 것이냐, 미국 규격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을 할 거냐, 예를 들어 우리 내부 수준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토콜을 수립을 하시고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공정 밸리데이션에서 이제 기대되는 결과는 이제 성능이 보장되고 품질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만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자료는 문서화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 우리가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쪽은 장점들이고요. 자, 뭐 품질 비용과 그다음에 일탈의 감소, 불필요한 시험을 없애고, 국제 규격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장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공정을 없앨 수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효과, 장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았다면 일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일탈은 물론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이제 품질 비용에 대한 부분이 수반이 당연히 돼야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정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고객사에 대해서 입장에 봐서도 우리가 신뢰성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 얘기인데요. 실제 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멸균 밸리데이션이 되지 않아서 실제 행정처분 받았던 의료기 제조업체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연초에 보통 민원 설명회를 많이 하시면 그런 내용이 간간히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잘 지키시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GMP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시고 GMP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여러분 시스템도 좋아지실 테고 당연히 품질 수준도 높아지실 테고 실패 비용도 줄어드실 테고 고객의 기대사항도 만족시키시게 되겠고 전반적인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종류와 특성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이제 대상별로 이게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별로 보면 첫 번째는 공정, 두 번째는 시험법, 세 번째는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제조 지원 시스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밸리데이션입니다. 예측적, 동시적, 해고적, 이렇게, 그 다음에 리밸리데이션,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 이제 공정 밸리데이션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해당 공정의 운전 조건이 설정된 규격과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일관되게 제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멸균, 밀봉, 용접, 세척, 사출, 배합, 믹싱, 그 다음에 사출 부분, 압출, 혼합, 충진, 도금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것처럼 파괴 검사. 앞에서 제가 주사기의 포장을 개봉하면 그 제품은 뭐 여기 이 말처럼 어떤 그 자체가 파괴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더 이상 제품화 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파괴 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반대가 되는 말이 비파괴 검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건 품질적인 내용인데요. 앞서 제가 샘플링 규격을 말씀드렸었죠. ISO 2859-1이 샘플링 관련된 국제 규격이고요. 여기서 제너럴한 게 있었고 스페셜한 검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너럴이 비파괴 검사입니다. 스페셜이 파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관 검사를 하고 다시 그것을 제가 물병이 있는데요. 이걸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수업체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생수업체에서 검사원이 생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유관 보고 그 다음에 버니캐프로스 치수 재고 그 다음에 저울에 다서 용량 재고 이렇게 하면 이 제품은 다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비파괴 검사라고 하고요. 여기 이 비파괴 검사에서 사용되는 샘플링은 제너럴 따라갑니다. G1, G2, G3가 있습니다. 요거 여기 따라서 샘플링 규격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괴 검사는 뭐냐면 앞에서 이제 제가 멸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물맛을 보기 위해서 물맛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물맛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 뚜껑을 땄어요. 뚜껑을 이렇게 개봉하게 되면 이 제품은 제가 다시 물맛을 안 본다 하더라도 개봉하는 순간 이 제품은 제품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파괴 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괴 검사로 판정할 수 없는 이런 공정 대부분이 밸리데이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법 밸리데이션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시험법이 정말 이 제품을 올바로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의료기기에서는 잘 안 쓰고요. 주로 제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시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TOC 시험을 해요. pH를 할까요? pH 산 측정을 하기 위해서 pH 메타를 가지고 이 물을 일부 예를 들어서 10cc 채취를 해서 뭐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썼을 때 이 방법 자체가 이 pH를 측정하는데 올바른 방법인지를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pH 요 검사는 국가 규격이나 국제 규격을 보통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제 규격에서 언급된 그 시험 방법을 썼을 때는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그 가름이 됩니다. 허용을 해줍니다. 따로 밸리데이션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나온 어떤 원료가 있어요. 새로 나온 어떤 원료가 있는데 우리 국가나 아니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 원료에 대한 시험 방법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시험 방법을 여러 그 제조사에서 직접 시험 방법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고 시험 방법을 만들고 시험 판정 기준도 만들고, 그래서 이 시험 방법이 이 원료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입증할 거라는 것을 하는 입증하는 활동, 이걸 시험법 밸리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에서는 거의 없고요. 자, 그래서 공정 밸리데이션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요건 이제 의료기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논리에 의한 에러 및 보안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문서로 보정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PLC 프로그램이라든지 펌웨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엑셀이죠. 그죠? 엑셀. 이것도 저도 시험 기간에 어떤 시험 그 심사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또는 시각청에도 이렇게 은근히 이 모니터링 해보면 엑셀에 대한 부분도 밸리데이션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은 이제 우리가 상용품이죠. 그럼 사실은 상용품은 밸리데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어떤 피벗이라는 통계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 값을 산출하고 통계를 낸다면, 이것은 품질 관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 근데 단순히 엑셀에 이렇게 딱딱딱 내용을 이렇게 넣고 2항목에 놓고 3항목에 놓고, 요걸 가지고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요걸 가지고 그냥 차트를 만든다든지, 있는 그대로 가공 없이 차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림차순이나 뭐 올림차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공했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밸리데이션 대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면 뭐 단독 소프트웨어도 있고, 또는 내장된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그 의료기기의 성능에 어떤 지대한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단독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내장된 소프트웨어든 밸리데이션 대상이라고 보시고 IQ, OQ, PQ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 지원 시스템 밸리데이션인데요. 요건 뭐 다른 말로 하면 반대되는 말은 제조 설비 밸리데이션이 있죠. 제조 설비는 직접적인 우리가 제조하는 직접적인 그 설비, 우리 의료기기를 직접적인 제조하는 설비가 되어 있고요. 제조 지원 시스템은 밑에 있는 것처럼 뭐 정제수라든지 아니면 클린룸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ERP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ERP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조 지원 시스템 밸리데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제조 지원이란 건 뭐냐면 직접적인 설비가 아니라 간접적인 설비들이 해당되는 거고, 제조 설비는 제조에서 직접 사용되는 설비들이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필러를 말씀드렸는데, 필러를 믹싱하는 믹서, 그다음에 충전하는 충전기, 그다음에 포장하는 포장기, 얘들은 직접적인 거죠. 그럼 얘는 공정 밸리데이션에 들어가겠죠. 제조 설비로서. 제조 지원 설비는 뭐 정제 시스템, 클린룸, 그럼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그 압축 공기, 컴프레셔, 이런 것들도 밸리데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적인 형태에서의 밸리데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적, 동시적, 그 다음에 해고적,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이 동시적 밸리데이션입니다. 밑에서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일단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먼저 설명드리면,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거나 일치성과 균일성과 같은 제품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조 공정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수행하는 밸리데이션. 네, 동시적 밸리데이션은 실제로 의료기기를 생산하면서 실시하는 것, 변동 요인이 허용 조건 내에 있다는 것을 수행하는 밸리데이션. 생산량이 매우 작고 그다음에 한 로트의 생산 공정이 다음 생산과 엄청난 긴 공간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해고적은 밸리데이션을 처음 도입하거나 정기적 재밸리데이션을 실시를 위해 기존 제품의 제조 기록 및 시험 데이터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밸리데이션, 이렇게 되는데요. 말씀드리면 예측적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의료기기에서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하시면 돼요. 예측적이라든지 해고적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해고적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시각청에서 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3년 8월인데 이미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년 7월, 6월, 5월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로트를 가지고 세 로트를 가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밸리데이션 역으로 그 프로토콜을 만들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레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요걸 해고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의 데이터, 이미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을 해고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측적은 뭐냐면, 우리가 2023년 12월에 A라는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걸 출시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기에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현재 A라는 제품과 유사한 특성의 어떤 제품이 있다면 또는 없다면, 이런 유사한 특성의 제품을 만들어서 얘를 하는 것처럼 얘를 프로토콜 세우고 요 제품을 가지고 프로토콜 세우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미리 하는 거, 예측을 한다 그래야죠. 예측적 밸리데이션입니다. 동시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샘플이 나오면 요걸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토콜 세우고 프로토콜 세우고 검증을 하고 레포트하는 요 형태를 동시적 밸리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리데이션 대상과 그 다음에 시간상에서의 밸리데이션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밸리데이션을 말씀드릴게요. 앞에 이제 리퀄리피케이션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거는 뭐냐면 다시 한다는 겁니다. 밸리데이션을 다시 하시든 퀄리피케이션을 다시 하시든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경이 있을 때, 하나는 정기적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변경 시 재밸리데이션을 보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죠? 영향을 미치는 요게 있어야죠. 영향이 없다 그러면 굳이 영향이 없는 부분이 바뀐다 그러면 밸리데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사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사침이 재료가 서스 304인데 316으로 바뀌었어요. 더 좋아졌어요. 그죠? 더 좋아지면 사실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성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밸리데이션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사침이 한 5cm에서 3cm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제조 방법, 공법, 설비 기기 및 지원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때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기 하면 되죠. 예.
그다음에 정기적 재밸리데이션은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그거죠. 1년 또는 뭐 2년이나 3년 이렇게 많이 하시죠. 대부분 여기 거를 많이 하세요. 자, 작업자 및 설비 기기의 노후에 따른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으로 주기 설정은 전 앞에서 했던 그 결과와 공정관리 상태에 따라서 조정한다. 기타 변경 및 정기적 외에 공정이나 품질 이상 시 실시하여야 한다. 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기적은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많이 하시고요. 1년 단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변경이 없는 경우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기적인 거는 뭐냐면, 저희가 정기적인 이유를 한 건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재료나 설비의 노후화, 이런 게 예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컨디션에 의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료의 노후화로 썼는데, 재료 노후화는 미안합니다. 설비의 노후화죠. 그 다음에 재료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예로 제가 페인트 통을 사서, 흰색 페인트 통을 사서 저희가 칠했어요. 그런데 그 칠하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일한 페인트집 가서 동일한 제조사의 페인트를 가지고 페인트를 사려고 했는데 로트가 바뀌었어요. 로트가. 페인트 회사들도 변하지 않는 원료들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쓰는 그 원천적인 원료들도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원료들, 그 다음에 페인트사에서 어떤 변경들, 이런 여러 가지 변경들로 인해서 재료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들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리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제 정기적인 리밸리데이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죠. 근데 쭉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한 거는 그냥 1년 단위로 했을 때 정말 가장 속 편한 것 같습니다. 가장 속 편한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1년마다 했을 때 반드시 1년마다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뭐가 있죠?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멸균과 클린룸 밸리데이션 두 가지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정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매번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문구를 넣으시는 것 같아요. 재료나 공정이나 설비 변경이 없는 경우 밸리데이션은 뭐 2년 또는 3년 주기로 한다. 리밸리데이션을 이렇게 그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에 이렇게 요놓고 또 레포트의 마지막 결론 쪽에 다시 한번 요놓고 이렇게 해서 하실 때 그런 근거가 있으면 심사하신 분들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라고 돼 있지 이것을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분인데요. 점심시간을 한 10분 정도 먼저 가져가